그렇다면 non-fiction의 장점은 뭘까요? 지식 속도가 가장 크죠. 또요? 그렇죠.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정보를 받아들여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. 그럼 우리 오늘 브레이베이크가 non-fiction이니까요. non-fiction을 읽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니까. 자, 우리가 이제 non-fiction 전에 reading이라는 것은, 읽기라는 것은 어머님들께서 길게 갖고 가시는 거예요. 제가 좀 전에 폴스 보시는 그 DIY 가구 조립하는 거 non-fiction이에요. 또 아이들이 뭘 몰라서 백과사전을 찾아요. 사전을 찾아요. non-fiction이에요.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지식과 정보 습득은 non-fiction을 읽는 걸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사고력, 창의력, 신장. non-fiction을 읽음으로써 어떻게 창의력이 신장이 되느냐. 항상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재구성을 하려면 그 밑에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되죠.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뭔가를 만들고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하는 소재에 쓰이는 것은 거의 non-fiction을 읽음으로써 이렇게 접하게 되는 지식입니다. 또한 독서 자체의 즐거움, 이거 너무 중요해요. 책이 좋아서 읽어야 되는데 요새는 잘 모르겠어요. 제가 한 2년 전만 해도 블로그에 들어가면 엄마들끼리 책 탑쌓기가 유행했어요. 아시죠? 우리 애는 오늘 뭐를 몇 권 읽었어요. 그래서 책을 이렇게 계속 쌓아놓으시는 거예요. 몇 권을, 왜냐면 이렇게 보면 이게 가시적으로 딱 이해가 되니까. 근데 걔가 2돌 읽었어요. 2돌.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가지고 별? 애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별? 하면서 막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예요. 그걸 읽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이건 딴 얘기지만 애를 안고 책을 읽어주는 거에 어릴 때의 그 목표는요, 책 내용을 읽어주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심장과 아이의 심장이 맞닿고 전서적 교감을 하는 겁니다.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엄마랑 아이가 교감이 있으면 엄마가 뭐를 시도하거나 또 아이한테 뭐 해보자라고 할 때 애가 잘 따라와요. 엄마를 믿고 나랑 엄마는 친하니까. 근데 엄마랑 그런 교감이 없는 상태에서 엄마가 시키는 사람한테 뭐 하자고 하면 또 시켜. 이렇게 이제 그 나이가 오거든요. 7세쯤 또 시켜가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건 딴 얘기지만 먼저 정서적 유대를 쌓는 거에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넘어오시면 되겠어요. 아이가 독서 자체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. 제가 실제로 맡았던 애 중에 걔가 1학년 때 만나서 제가 걔를 5학년까지 가르쳤어요. 쭉. 1학년 때 걔는 그 반, 저는 사교육에 있었으니까 6명 중에서 제일 반짝반짝한 애였어요. 잘 알아듣고 책도 많이 읽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숙제를 안 해온 적이 없어요. 정말 너무너무 성실했는데 4학년쯤 됐을 때 처지기 시작했어요. 저는 왜 그럴까요? 여전히 숙제는 열심히 해와요. 왜 그럴까 저 너무 고민이었는데 어느 날 이게 뭐 정답은 아닐 수 있는데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받은 게 뭐냐면 그 어머니께서는 저는 사교육장이라서 어머니가 애를 데리고 오시고 또 데리고 가세요. 1시간 기다렸다 브리핑 듣고 항상 그 어머니는 작은 수트케이스를 들고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? 책이 수십 권 들었어요. 매일 오는 길에 도서관에 들려서 한국어 책, 그 친구는 이제 한국어 책을 많이 빌려요. 그걸 다 읽어요. 그날 다 읽어요. 또 가서 도서관 가서 갖다 주고 또 그래서 얘는 이제까지 진짜 몇천 권 읽은 것 같아요, 책을. 근데 제가 하루는 4학년인 그 친구한테 야, 너 제일 좋아하는 책이 뭐야? 그게 다 먹었어요. 없어요. 한 권으로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어머니? 그 수많은 책 중에 그 아이 머릿속에 남는 그 흥분으로요. 왜? 자기가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책이고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읽은 책이라서 그래요. 무슨 말이냐? 독서 자체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정독 다독 얘기가 많지만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재밌어야 되고 그게 기억에 남아야지만 독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. 주입식으로 200권씩 읽어서 애 머리에 남는 거 없는 거는 정말 정독도 다독도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이 망치는 거죠. 자, 마지막으로 우리가 reading이 왜 중요하느냐? reading이라는 것은 타 영역, 아까 우리 listening, 뭐 speaking, writing 얘기했죠. 이거랑 연계가 돼요. 미국 교과서 수업 보셨죠? 들어보시거나 교과서 보신 적 있으시죠? 미국 교과서 수업은 우리가 지금 학원에서 쓰는 것처럼 독해 교재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. 미국 교과서는 이제 스토리 바탕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파닉스도 하고 단어도 하고 문장도 하고 약간의 그래머도 하고 거기서 생각을 끌어내서 라이팅도 하고 프로젝트 수업도 하고 이게 미국 교과서의 수업입니다. 즉 우리도 이 하나의 교재, 잘 만들어진 교재를 통해서
있고요. 스피킹 연습도 할 수 있고요. 길게 나서 라이팅도 할 수 있고 아이가 생활 속에 근접한 특히 이 non-픽션 같은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. 그래서 그런 면에서 리딩이 아주 중요한 거고요. 저희가 아까도 그래서 얘기했던 non-픽션 같은 거. 실용적이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고 요새 가을이잖아요. 얘 손 갖고 딱 나가면 나뭇잎이 빨개. 엄마 나뭇잎 왜 빨개졌어? 엄마 이 나뭇잎은 왜 노란색이야? 엄마 추우면 왜 하면 하얀 게 나와? 이런 거 물어보죠. 그쵸? 어머니 엄마 얼음은 왜 물이 돼? 막 그럼 엄마가 처음에는 글쎄 왜 그럴까 대답해 주시다가 그만 책 찾아봐 막 이렇게 하게 되시죠. 아이들은 본성이에요. 궁금하고 왜 그렇게 돼? 뭐 때문에 이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게 non-픽션인 거죠. 능동적인 지식 구성 무슨 얘기냐? 어머님들도 예를 들어서 뭐 기사를 보셨어요. 예를 들어서 뭐 비타민을 너무 많이 먹는 거가 오히려 안 좋다더라. 뭐 이런 접하셨어요. 친구를 만났어요. 얘기할 거면 멈추시죠. 내가 지금 들은 이 지식을 남과 너무 나누고 싶으시죠. 똑같아요. 애들이 뭐 해리포터 이야기를 가지고 친구들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애들이 커갈수록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더 소재로 많이 쓰이는 거, 글쓰기를 할 때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게 non-픽션에서 얻은 지식입니다.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가 책을 통해서 또는 경험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말로도 끊고 글로도 끊게 되는 거죠. 즉 정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. 사실 저도 이제 뭐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려고 논술을 이제 학원을 다녔어요. 저희 때 그렇게 생겨가지고 너무 싫었어요. 서론 20, 본론 20, 이게 정말 저는 근데 핵심이 뭐냐면요, 언니. 저희 영유 다니는 친구들, 영어 유치원 다니는 친구들은 뭐 말 시키면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어요. 실습을 3분 동안 자기 얘기할 수 있어요. 근데 문제는 걔네 얘기는 핵심이 없어요. 뭐냐면 우리말로도 아직 이게 체계가 정리가 안 되는데 영어로만 책을 많이 읽어서 뭐가 뒤죽박죽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너 이 캐릭터가 왜 좋아? 그러면은 he's cute. 네. she's pretty. 네. she's good. 진짜 너무 shallow-해요. 그래서 애가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글쓰기나 뭔가 조금 심도 있는 질문을 했을 때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. 하지만 이제 한국 애들, 영어를 좀 늦게 배운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걔는 많이 읽었다는, 한국 책을 많이 읽었다는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어요. 영어 스킬이 되게 부족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한국어로 접한 정보를 영어로 또 보게 되잖아요. 특히 과학 같은 분야를. 그러면 훨씬 더 아이가 소화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글쓰기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사실 서론, 본론, 결론, 비유를 배운다거나 앞에는 중심 문장을 쓰고 뒷받침 문장을 3개씩 써서 거기에다가 예시를 들어준다거나 하는 기술적인 문제는 금방 배울 수 있어요. 하지만 아이 머릿속에 지식을 금방 주입해 줄 수는 없어요. 요새는 우리나라가 너무 실용 영어, 교육 과정 개편되면서 너무 실용 영어 해가지고 제가 학교에 설명회 가도 말하기 쓰기를 너무 많이 해요. 왜?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늘었냐를 사람들이 외부에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중요한 건 인풋 스킬이 없으면 아웃풋 스킬이 있을 수가 없어요. 우리도 추상적으로 뭔가를 결합해가지고 모르는 걸 말하려면 그렇게 힘든데 애들이 어떻게 모르는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가 물론 실용 영어 밖에 딱 나갔을 때 필요한 게 아웃풋 스킬이긴 하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인풋이 정말 중요하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길게 해줄 수 있고 아이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게 리딩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